안녕하십니까. 오이병동 수간호사 송영화입니다. 저는 6월 22일, 23일, 24일 3일 동안 서남대 명지병원에서 환자 경험과 서비스 디자인을 주제로 열리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하이펙스 2017년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하이펙스 컨퍼런스는 환자 경험과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화두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병원 혁신이란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는 행사였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제가 제일 귀 기울여 들은 강의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의료인의 혁신적 리더십인데요. 아산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계시다가 감사실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계시는 김종혁 실장님의 강의를 요약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가르칠 수 없다고 합니다. 리더십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이 정말 잘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 밑에 있어야 좋은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리더십이 뭔가? 어떤 이는 분위기를 잡는 거다라고 하지만 리더십의 정의는 사람을 통해서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의 반대말은 뭘까요? 혹자는 팔로워라고 하지만 팔로워는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리더의 반대말은 개별 성과자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성과를 이루는 사람, 개별 성과자가 병원에 많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리더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리더의 반대말은 보스입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과연 본인이 리더인지 보스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스는 뒤에서 호령하지만 리더는 앞에서 이끕니다. 보스가 나타나면 속죄가 생기지만 리더가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사고를 쳤는데 우리 팀장님이 오시면 죽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보스이고 팀장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고 리더는 가자라고 명령합니다. 권합니다. 보스는 등 뒤에서 일하고 리더는 공개적으로 일합니다. 보스는 나라고 말하고 리더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건의에 의존하고 리더는 선의에 의존합니다. 보스는 늘 회초리를 필요로 하고 리더는 회초리가 필요 없습니다. 보스는 겁을 주고 리더는 꿈을 줍니다. 보스는 자기의 약점을 숨기고 리더는 자기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스는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리더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걸까? 우리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조직은 변화가 필요하고 리더십이 전부입니다. 의료인의 혁신적 리더십은 변신이 가능해야 하고 우리는 항상 변화에 익숙해야 합니다. 또한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피터 드루커의 스승 필리그러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50살이 되어서도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네 삶을 낭비했다는 뜻이다. 항상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는 죽음의 한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갔다 오면 잠시 죽음의 한계를 고민하고 달라져야지, 변화가 필요해, 이렇게 살지 말자. 더 중요한 게 뭘까? 사람과의 관계인가? 나의 꿈인가? 다른 사람한테 정말 잘하고 나한테도 잘해야지. 이게 진정한 리더십인가? 우리의 삶을 항상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이 죽음의 환기로 감사 업무를 8년 하면서 배운 것은 비판에 대한 회복 탄력성, 개인 학습 및 부서별 교육, 리더십의 중요성, 채용 배치의 중요성, 피드백의 힘입니다. 첫 번째, 비판에 대한 필요성.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직장 관계가 좋으려면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지 말아야겠다. 불편한가도 익숙해져야겠다. 이렇게 비판을 풍성한 조언으로 수용하다 보니 맷집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실에 있으면서
이 직원들을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지 다짐을 하고 이 친구들이 우리 감사실에 있다가 잘 돼서 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모시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독서 토론도 하고 인문학 공부도 하고 본인도 서울대 의료연구 고위 과정도 이수하고 하여튼 열심히 교육을 하였습니다. 혹 이 책을 아십니까? 비행기 1등석 담당 스튜어디스가 발견한 3% 성공 습관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메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펜을 가지고 다니고 신문은 아침 일찍 브리핑을 받아서 탑승 시에는 역사책과 위인전을 읽고 승무원에게 항상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끔 땅콩을 까와라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톱니바퀴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항상 경청한다고 합니다. 나를 만나라.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생각해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중국의 순원은 의학을 공부하다가 정치학자가 되신 분인데요. 사람은 8가지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성자는 성스런 석가모니 등급이고 현자는 유대의 랍비, 중국의 공자, 맹자 등 제자는 재주가 있는 사람, 특히 의료계 종사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자는 뭔가 좀 아는 사람, 영리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함과 용렬한 사람들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자, 열자는 모자란 사람과 장애인들이라고 합니다. 리더들은 재주를 가지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조직의 크기와 품격은 리더의 크기와 품격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조직은 다 리더의 문제입니다. 리더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조직과 구성원과의 신뢰를 쌓고 조직의 역량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리더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좋은 리더는 그 일을 왜 하는지,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부정적 리더십의 핵심은 부하 직원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겁을 주거나 공사 구분이 안 되고 권위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라 볼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잘 대해 주기보다는 잘 되게 하라. 어떤 회사에 임원이 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어느 한 리더 밑에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압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약한 리더는 팀 전체에 긍정적 좌절을 겪게 해 팀원의 성장마저 지체합니다. 전문가 조직의 리더십은 발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 경영 조직에서는 첫 번째는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친화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늘 자신을 혁신해야 합니다. 리더십을 폭탄주의에 비유하면 폭탄주를 어떻게 말아야 되나? 첫 번째 솔선수범, 폭탄주를 말면 자기가 먼저 마시고 두 번째 자강타약, 나는 강하게 남은 약하게 세 번째는 신기개발, 늘 새로운 폭탄주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채용 배치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채용이 전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채용에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사람의 성향과 됨됨이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평가와 관리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보다 어떠한 사람을 채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용 다음에 인재를 육성하고 동기부여하여 조직에서 성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짐 콜린스는 비영리 분야 위대한 조직 5가지 특징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을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구글 회사에서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날마다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용은 천천히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SNS 들어가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지 모든 자원, 과학을 활용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하이네켄 채용 면접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Biggest weakness, being stubborn, I think.
긍정적 사고, 열정을 가진 인재를 찾아내는 뜨거운 프로포즈였습니다. 현재 가일 러팅은 열정적으로 하이네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5번째, 피드백의 힘입니다. 잘 되는 조직일수록 피드백을 중요시합니다. 멘토를 모셔서 개인 코칭을 하고 리더십 평가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생각하고 생각을 통해 면담하고 내부 컨설팅을 합니다. 고수는 화내지 않습니다. 하수가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삶이 싫어서 교만, 습관 때문입니다. 내공이 약하고 자제력을 잃고 남들이 자신과 같기를 기대합니다. 예전에 의료직은 돈을 벌고 관리직은 의료직을 도와주는 형태였는데 현재는 큰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같이 가야 합니다. 의료직과 관리직은 파트너입니다. 현장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성경 방정식은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런 생각은 버리고 현재는 현재의 방식대로 타인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병원만 벤치마킹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업종에서도 같이 배워야 합니다. 리더십이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통해서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는 곳입니다. 구글의 아리스토틀 프로젝트는 최고의 팀을 만든다입니다.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팀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 두 번째는 일의 의미를 직원 스스로가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일이 나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에 동시에 도움을 준다.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팀원들이 상호 신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입니다. 안정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의견을 항상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맞던 틀리던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 양지병원의 미션을 보겠습니다. 미션, 앞선 의학으로 환자와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인간 존중의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보다 건강하게 한다. 슬로건, 앞선 의학 따뜻한 마음. H+ 양지병원은 앞선 의학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비전, 해피 플러스 2020년. 우리는 2020년까지 직원, 환자,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혁신 병원이 된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인격과 성숙도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름된다. 오지탐험가 한비아님의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이신 사무엘 존슨이 한 명언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인의 혁신적 리더십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